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옵티머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팩트를 담고 있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연 기자, 전 한겨레 신문 허지연 기자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정리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만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장 최근에 열린공감 TV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옵티머스 변호사 이규철, 요분이 이제 이른바 삼성 특검의 패셔니스타로 알려졌던 분이죠. 이규철 변호사가 옵티머스 변호사를 맡아서 그 직무 기간 동안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났어. 만나고 나서 직후에 옵티머스가 그 금 많고 탈 많은 옵티머스 사건이 완전히 무혐의가 난 거야. 네. 바로 직후에. 그리고 나서 옵티머스로 이른바 개미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약 한 5천억대 결국 피해가 운동이처럼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규철이 윤석열을 만난 직후에 이후 대규모 금융사고로 발전한 옵티머스 투자가 가능하도록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단초가 공개가 됐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럼 이거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막 몇 달 동안 나올 만한 큰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기사가 전혀 안 나와. 이거 말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자, 보시면. 2019년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2019년 5월에 무혐의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무혐의 처리되기 직전에 당시 옵티머스 쪽을 맡고 있던 대륙아주라고 하는 법무법인이 있어. 이 대륙아주라고 하는 법무법인이 앞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 이규철 변호사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고 가고 나서 무혐의가 됐어. 그래서 왜 만났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요 얘기를 길게 써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규철이 윤석열을 만나서 뭔가 문제 있는 발언과 대가성이 만약에 오갔다면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부실수사 책임론, 나아가서 사법처리까지 가능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여기 보면 이규철 변호사는 2019년 4월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집무실을 찾습니다. 네. 만났어요. 근데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증언 녹취록이 열린공감TV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기사가 나와야지. 상식적으로. 이 기레기들의 나라인 거예요. 검찰공화국인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2017년 12월 19일에 김재현이라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전 옵티머스 대표가 양호라는 옵티머스 고문과 전화통화를 합니다. 요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예요. 이 양호 옵티머스 고문은 미국 LA에 있던 전 나라은행장인데, 나라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의 장인데, 노양반이 실제로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사를 안 받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검찰이 양호를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 그리고 검찰의 정신 자세가 대단히 양호하지 않다. 웃기려고 한 건데. 기억하시라고. 양호하지 않다. 양호를 안 부른 건 양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꼭꼭 집어서 이런 거 시험에 납니다. 그런 걸 보여드리는 이름이 특이하시네요. 양호.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재현과 양호가 통화를 통해서 전화해서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서 대법원 로비가 필요할 것 같다. 대법원 로비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규철 변호사는 로비 같은 거 안 했다고 주장하고 계시죠. 당근. 근데
실제로 이런 통화 내용이 있다면 이들은 이규철 변호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나 실제로 이런 일을 했든 안 했든 한 걸로 믿게 만들었던 그들 간의 정황이 오랫동안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금융감독원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금감원에서 기본적으로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검찰이니까. 그죠? 근데 금감원이 어떤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결국은 옵티머스의 당시 대표이던 이혁진 씨인가? 그분이 고발을 하면서 이제 이게 사건이 된 거잖아요. 자, 금융감독원의 스탠스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혁진이라고 미국에서 지금 김치 공장 하시고 있는 전 대표. 금감원에서 이혁진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확정되면 곧바로 뭔가 진행하겠다고 한다.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서 로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대법원에 빨리 선고해달라고 압력을 넣을 건가? 그랬더니 알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정황이 있어요. 그렇다면 요거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를. 그죠? 로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양호와 이규철 변호사가 통화한 내용도 있어. 지금 위에 거는 김재원과 양호의 통화고 양호와 이규철 변호사가 통화한 내용도 있어. 여기 보면 양호가 이규철에게 전화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혁진 대표가 금감원에 3번이나 진정을 냈대요. 왜 진정을 냈겠어요? 지금 얘들이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사실상 사기를 당하고 있다. 투자하면 안 되는 조건의 펀드에 투자를 하는 이상한 행태가 있는데 이거 잘못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금감원에 3번이나 이혁진이 진정을 내서 금감원이 난처해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금감원이 감찰을 이제 조사를 들어가면 이 관련된 사람들이 우수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규철이 그러면 빨리 이혁진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발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양호 고문이 네, 빨리 고발해 주세요. 라고 통화하는 녹취록이에요. 옵티머스에 대한 경영권 승계가 이혁진을 쫓아내고 새로운 체제로 양호의 체제로 승계가 되려면 이혁진에게 형사적 약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주문하자 이규철 변호사가 일처리를 약속하는 통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실제 김재현 대표가 관련해서 검찰 쪽 분위기를 양호에게 전달하는 통화 내용도 있는데 여하튼 이런 쭉 정황을 봤을 때 검찰과 법원 등을 움직이면서 주락펴락하면서 양호가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이 옵티머스 관련된 구도를 조정하고 있다. 이런 정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의 녹취록들입니다. 자, 실제 강진구 기자랑 이규철 변호사 통화를 했대요. 부인하고 있죠. 얼토당토하지 않는다. 대법원 로비도 못 낸다. 대법원 로비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 김재현 대표와 관련해서 2019년 4월에 윤석열을 만난 거 인정합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 했냐 그랬더니 개새끼 얘기만 했다. 윤석열과 강아지 얘기만 실컷 하고 왔다. 이게 일국의 검사장과 이규철 변호사 삼성특검의 간판이 만나서 개새끼 얘기만 하다가 헤어졌다는 거를 개새끼는 믿겠죠. 근데 사람 새끼들은 도저히 못 믿겠는데 어떡하죠? 수사를 해야 이제 사람의 말을 하겠죠. 그죠? 이게 제일 황당했어. 강아지 얘기만 실컷 하고 왔더니 사람을 강아지로 하나, 이 인간들이. 자, 이 변호사는 열린공간TV가 공개한 녹취록에 보면 수차례 김재현 대표를 위해서 자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일부 사건에 대해서 선임계를 낸 것으로도 확인이 돼요. 근데 선임계 냈는지 안 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뒷구녕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선임계 없이. 이게 이제 요 양반이 양호 씨야, 양호. 나라은행장. 요 양반이 지금 현재 구속되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이렇게 회의한 내용과 녹취록들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검찰은 왜 양호 고문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있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얘기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왜 얘기했냐 이거지. 왜? 왜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하겠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내 정치적 신념이다. 왜? 왜? 대통령에게 상의도 안 했다. 그냥 짐작만 했다. 왜? 근데 MB 쪽이랑은 상의했대. 왜? 납득이 하나도 안 갑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왜 아직까지 양호를 소환 조사하지 않는지 우리는 질문을 포기할 수가 없죠. 왜?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의혹이 추가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면 양호는 김재현 대표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컨트롤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서도 각종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보이고 뭐 이렇게 쭉 상당한 실소유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양호가 고문을 넘어서. 근데 보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양호는 역시 옵티머스의 고문단에 들어있대. 무슨 옵티머스가 무슨 뭐 올림픽 조직위원회입니까? 뭐 고문단이 이렇게 빵빵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고문단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왜? 지금 조금 전에 전화 통화 기록을 보면 마치 무슨 뭐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내부자인 것처럼 막 이혁진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죠. 바로 그 연결고리가 우리는 바로 이헌재 금감원장을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사실상 경제대통령, 경제검찰총장인 사람이에요. 이헌재와도 여러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헌재는 뭐예요? 현 여시제 회장이야. 이강재가 원장으로 있는 홍석현의 외곽 싱크탱크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고 실제로 여시제 이사를 역임하고 있잖아. 홍석현은. 여러모로 의심되는 여시제 회장이자 대한민국 경제 마피아의 핵심인 이헌재와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여러 논의를 해왔어. 이런 와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생기고 나아가서 옵티머스 수사가 무혐의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대단히 의심이 간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혁진을 대주주에서 날려야겠다 라고 김재현이 양호에게 건의를 하니까 양호가 알았다. 이헌재 장관과 월요일날 만난다. 그렇게 되면 정리가 될 것이다. 이헌재가 뭐 어떻게 금감원을 움직이던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이죠. 다시 말하면 양호를 소환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양호를 소환조사하면 이헌재와의 관계, 이헌재와 뭘 모의해서 실제로 이행했는가를 검찰로서는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헌재까지 들어가면 이제 어마어마한 이후에 이른바 열린공간TV가 밀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지배 권력이 송두리째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사를 취재하고 있는 강진구 기자의 설명입니다. 대충 이런 얘기인데요. 뭐 더 들어가면 여러분들 재미없으시니까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끝으로 강진구 기자가 이낙연 대표에게 묻는 질문을 좀 몇 개 올려놨어요. 그걸 끝으로 정리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사실 좀 실망스러운 게 자신이 기자를 했잖아요. 그죠?
많이는 안 했어요. 저보다 짧게 했던데 여하튼 기자를 했고 지금도 취재 수첩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자 경력을 세일즈 하고 계시잖아요. 마케팅 하는데 쓰고 계시면 적어도 기자가 취재하고 질문하면 취재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왔어요. 내가 취재할 때 서름받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자들이 취재할 때 적극 협조합니다. 만에 하나 그 사람이 날 공격하더라도 제가 협조해줘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강진구 기자에 대해서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진정성 있는 기자, 취재 잘하는 기자로 정평이 난 사람인데 이낙연 대표실에서 아직까지 이런 방구 대응한 게 없어요. 다만 총리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낸 정운현 씨가 전화 강진구 기자를 향해서 대리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실에서는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대응하면 기사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부당한 거죠. 이낙연 대표가 아직까지 총리신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쪽 주장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낙연 대표께서 직접 해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5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생 이계현 씨가 삼부토건 대표이사로 영입된다는 사실을 이낙연 대표가 알고 계셨나? 8월경부터 삼부토건 아이고 삼부토건의 대표이사로 영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시점이 알려진 게 요 대목이에요. 요 대목. 시커멓게 거래가 시작된 8월경. 요 대목부터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이계현을 우리가 땡겨온다. 이계현의 형은 현직 총리다. 유력한 대권주자다. 자, 요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그래서 400원대 있던 게 5,000원 넘게 뛰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10월에 공표가 되고 12월에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8, 9, 10월에 이 모종의 작전 세력이 장난친 거 아니냐, 개미들을 상대로. 그런 의혹이에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낙연 대표는 알고 계셨냐? 동생이 그쪽에 제안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 휴림 로봇이라고 하는 회사가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인데 여기 보면은 동아일보 사람들이 대거 개입하고 있는 회사다. 근데 우리가 전 국민이 알듯이 이낙연 대표는 동아일보가 낳은 총리잖아. 그렇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대표와 휴림 로봇의 사회주주로 사회이사로 활동해 왔던 두 분의 편집장 출신, 동아일보 편집장 출신의 이사들과 무관하냐? 이 휴림 로봇도 한번 볼까요? 휴림 로봇도 재미있어요. 주가 동향을 보면 여기 이렇게 10월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 이제 접촉이 시작됐죠. 그리고 10월 이 무렵에 이제 이계현 대표의 결합이 거의 이제 내정되는데 네. 그 시점에 이 휴림 로봇이 이제 지배 자본이기 때문에 4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휴림 로봇과도 이 대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해명을 좀 해달라. 세 번째, 휴림 로봇의 대주주 김재호 씨 같은 경우에 동아일보 대표이사 김재호가 아니라면 지금 요 내용도 이낙연 대표 측이라든가 휴림 로봇 또는 삼부토건이 아니라 전 총리 비서실장이던 정운현 씨가 확인해 준 내용이거든요. 부적절하죠. 당사자가 아닌데. 진짜 이 김재호가 동일인이 아니냐, 동명이인이냐, 이거 궁금한 거죠. 이것도 다시 알고 싶다.
그리고 이 대표의 동생 이계현 씨가 삼부토건 대표이사로 영입되던 날 박정희 사돈기업인 동양물산이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돼요. 그러니까 휴림 로봇의 최대 주주가 되는데 요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동양물산이 그러니까 박정희 형제 기업이죠. 사돈기업이란 표현보다 형제 기업인데 실제로 동양물산 오나의 와이프가 박근혜와 사촌이니까 사돈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동양물산 김 회장이 총리로서 이낙연 대표가 해외 출장을 처음 갔던 것이 불가리아인데 이 불가리아 갈 때 명예총영사 자격으로 동행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라는 거죠. 동양물산이. 그러면 다시 이 대표의 동생이 삼부토건 대표로 영입되던 날 삼부토건의 실질적 오너가 이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바로 이 동양물산으로 변경된 게 단순한 우연이냐? 이걸 묻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삼부토건의 새로운 주인이 된 이 동양물산. 이 부인 박설자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촌지간이에요. 삼부토건의 주인이 박근혜 씨와 특별한 관계라는 점이 특히 박설자 씨는 사촌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물심양명으로 주장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박설자 씨가. 근데 이 삼부토건의 주인이 박설자 씨 쪽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이 대표가 사면 발언한 것이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해명해달라. 이 5가지인데요. 해명 기다리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